누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안갚음을 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곧 그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베트남 소식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기부하고 있다는 고구마 먹는 듯한 소식만 전해드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권선징악! 권선징악은 징악 이권선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악한 행위는 마땅히 징벌하여 바로잡고 선한 행위는 권하여 장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 충신과 효자에게 상을 주고 난신과 적자에게 벌을 준다는 이 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먹여 살리다시피 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을 빼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캡틴TV 팩트 체크. 베트남 현지 언론 응호이 라오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현 사태로 베트남 전국적으로 약 34,900개의 회사가 올 1분기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하고 철수 기업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현 사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철수한 기업들 가운데 18,600개 기업은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000개 이상의 다른 기업들은 해산을 앞두고 영업을 중단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4,100개는 해체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있다고 전해져 베트남 현지에서는 떠나가는 기업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주로 관광,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숙박과 식당, 서비스, 물류, 교육, 훈련 분야입니다. 특히 493개의 부동산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현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는 2019년 수치 대비 9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관광업계 1000여 개 기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 사태는 936개의 숙박 및 식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1100명 이상의 물류 운영자들을 강타했습니다. 신설 법인 수는 소폭 증가했고 신규 등록 또는 추가 자본금도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락하는 사업 분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 사태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베트남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민관 합작 투자, 건설 운영 양도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해야 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엔깡 푸토 고속도로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인 수원지엉 건설사가 자금난 때문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뚜원광성 인민위원회는 총리실에 이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100% 공공투자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사업비 약 53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양도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뚜엔광 푸토 고속도로 사업은 4차선 총 40km로 기존 노이바이 라오카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베트남 핵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돈이 부족해서 난간에 부딪힌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계 글로벌 기업조차 베트남에서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메이커의 운동화 생산이 일시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사태로 글로벌 메이커의 베트남 내 생산 라인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의하면 호치민시는 베트남 총리실에 세계 최대의 운동화 제조업체인 대만그룹 푸첸의 호치민 공장 일시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푸첸은 OEM 방식으로 나이키와 아디다스, 뉴발란스의 운동화를 베트남에서 생산 중입니다. 호치민에 위치한 푸첸사의 베트남 공장에서 한 해 3억 켤레의 신발이 생산되며 이는 전체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물량입니다. 호치민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강력하게 생산을 멈추겠다는 결정을 총리실에 요청한 배경은 호치민시가 베트남 내에서 하노이 다음으로 이번 사태 확진자가 많아서입니다. 하루 3교대로 7만 명의 근로자가 계속 신발 생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물론 인근 공장과 호치민시와 가까운 4개 지방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호치민시의 판단입니다. 호치민시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인근에 위치한 공장들의 현 사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위험지수 80% 이상이면 공장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 푸첸사의 호치민 공장의 위험지수는 81%였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현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에서 발을 빼는 형국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이 베트남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접습니다. 아마존 등 이커머스 공용 기업과의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익이 되는 오프라인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산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베트남 이커머스 법인을 청산하고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합작 법인의 보유 지분을 정리 중입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청산한 베트남 이커머스 법인 롯데전자상거래 베트남 유안상해의 오픈마켓 롯데닷VN 등을 운영했으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롯데쇼핑 외에도 국내 대표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베트남 사업의 실적 부진에 따라 철수를 결정하며 해외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경제 심화에 따라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던 맘스터치의 그간 행보와 상반된 조치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에 있어 교두보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곳은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가장 큰 금액 23억 원을 출자한 해외 법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맘스터치가 철수하게 된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맘스터치 베트남 법인은 설립 이래 줄곧 적자를 봤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2015년 9천만원에 이어 2016년에서 18년 매년 3억원대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종합해보자면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이 베트남은 돈 안된다, 생산력도 안된다, 있을 이유가 없다며 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도 잃어버리고 생계가 막막해진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무료 쌀 자동 배급기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에는 무료 쌀 배급기를 설치한 데 이어 하노이와 후에, 응우옌 등의 지방에도 쌀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쌀 배급기는 자동 판매기처럼 생겼습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이 버튼을 밟으면 기계에서 쌀이 2kg 정도 나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급한 것이 아닌 베트남의 기업인과 독지가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누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안갚음을 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곧 그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베트남 소식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기부하고 있다는 고구마 먹는 듯한 소식만 전해드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권선징악! 어차피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쁜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나에 초콜릿 하나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뭐래도 행복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초보자처럼 느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듯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말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 내가 가지고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의 기분, 내가 보고 싶은 만화를 보고 있을 때의 기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입니다. 나이를 먹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하루에 딱 한 번씩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면서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잘 될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자동차의 국내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을 견디지 못한 닛산이 결국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남은 일본차 브랜드들의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판매 반등을 위해 마련한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분위기 반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Q1. 최근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이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지난달 31일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를 판매해온 한국 닛산은 올해 말을 끝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16년 만입니다. 한국 닛산은 시장 철수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위해 차량의 품질 보증과 애프터 서비스 등을 2028년까지 8년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닛산이 한국 시장을 떠난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 나왔고 당시 한국 닛산은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올 초부터 직원의 절반을 내보내고 딜러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철수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백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Q2. 결국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안정한 환경으로 판매가 줄면서 시장 철수까지 이어진 거군요. 판매 실적이 얼마나 좋지 않았던 건가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노재팬의 여파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차 불매 운동 여파 속에 닛산은 지난해 3천여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8년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닛산은 14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고 2017년부터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딜러사인 프리미 오토모빌도 지난해 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한국 닛산과 딜러사 모두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의 판매량도 1041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40%나 감소한 만큼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의 판매 부진이 직접적인 철수의 이유가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타격과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 등 닛산 본사의 장기적 전략을 위한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날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공장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르노 자체가 미국에서 6개 공장 철수 등 다양하게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해외 공장에 대한 폐쇄가 앞으로 결정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 제작사 자체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생산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라는 중대 요소가 가미되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Q3.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닛산 자동차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글로벌 차원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일본 닛산은 지난해 연결 실적 기준으로 6,7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7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닛산이 연간 결산에서 순손실을 기록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인데요. 결국 닛산 본사 자체의 구조조정을 위해 가장 먼저 판매가 위축된 한국 시장이 대상에 올랐고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공장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닛산도 그동안의 글로벌 판매와 생산 전략의 실패라고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실패를 인정하고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한 잉여 자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집중하고 핵심 세그먼트 시장의 관리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중기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Q4.
일본 자동차의 위기가 꼭 닛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토요타와 혼다 두 브랜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존 일본차 브랜드 역시 일본차 불매 운동으로 판매 부진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018년 1만 6천여 대를 판매했지만 지난해 1만 대에 그치며 37% 이상 판매량이 급감했고 렉서스도 10% 가까이 판매가 줄며 실적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혼다는 신차 출시 효과로 지난해 판매량이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는 5월까지 전년 대비 70% 이상 판매량이 떨어지며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닛산 철수 결정 이후 두 브랜드도 철수설에 시달렸지만 철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는 닛산과 달리 한국에서 꾸준한 이익을 내며 재무적인 체질이 다르다는 게 입장입니다. 토요타는 지난 2018년 회계연도에 683억 원, 2017년 608억 원, 2016년 452억 원 등 꾸준히 영업이익을 기록해왔습니다. 혼다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닛산과 달리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최근 디젤 게이트와 배기가스 배출 논란으로 유럽계 브랜드가 타격을 입고 있는 데다 닛산이 빠져나간 빈자리도 있어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5 남은 두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이익을 유지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판매 반등을 위한 출고 전략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두 브랜드의 전략이 있습니까? 혼다는 시장 변화에 맞춘 연식 변경 모델과 모터사이클 라인업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 역시 오히려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세우고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렉서스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최근 콤팩트 SUV인 렉서스 UX-F 스포츠 모델을 공개했고 RX와 LX까지 전시하는 등 부진 극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차와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형준 토요타 코리아 홍보이사. 렉서스는 친환경 성과 퍼포먼스, 운전의 즐거움과 정숙성이라는 다소 상반된 두 가치를 동시에 담아내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통해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브랜드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두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판매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최근 WTO 제소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처리 문제 등 한일 외교 갈등이 다시 번지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